경제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스스로 자주 국가가 되기 위해서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작은 헌신이 큰 열매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ITBC 뉴스 1월 30일 날 나온 그런 기사입니다. 신경쓰기의 기술 저자 마크 맨슨이 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이 미국 작가가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 이제 우리나라를 여행하면서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었고, 그리고 이게 이 뉴스에도 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했는 말이 이 한국을 직접 쭉 돌아보면서 느낀 점을, 한국은 불안하고 우울증, 그리고 알코올 중독 비율이 높고 자살률도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한강의 기적을 만든 우리나라의 이 또 다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삶을 직접 체험해보고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것보다도 지나친 경쟁이 이 문제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는지 몰라도 예전에 어른들은 못 먹고 하더라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죠.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하는 것을 더 잘하도록 강요하고, 그리고는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서로 간의 경쟁을 붙이면서 가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공식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은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K-팝, 그리고 스포츠, 대기업의 발전 원동력, 그리고 요즘에 영화, 드라마, 넷플릭스 이 드라마 보면 굉장합니다. 외국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이 드라마는 외국의 투자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수익금은 10배가 넘는다라는 그런 평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100점을 얻지 못하면 실패해요.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요. 하면서 작가가 어떤 말을 하냐면은 100 아니면 0이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는 말이요, 한국이 유교와 자본주의 단점만을 받아들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한국은 유교의 가장 나쁜 부분인 수치심과 타인에 관한 판단을 그대로 둔 채 가장 좋은 부분이 우리 유교에서요, 가족관계, 주변과의 친밀함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저 생각인데 한 개를 더 붙인다면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 아직까지 남아있냐면 사대주의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큰 나라의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시도 못합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쪽에도 서야 되지만 중국도 무시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흐름에 중국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일어섰지 않습니까? 일어섰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경제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스스로 자주 국가가 되기 위해서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어떤 군사적인 무기 기술력이나 그리고 경제력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왔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해요? 그게 인식을 못하고 놓치고 있지 않는가? 뭐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입니다. 이게 왜 이런 부분이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결정적으로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선진국에 올라오면서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구 정책입니다. 인구 정책에 실패해서 앞으로 미래는 이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제 경제력이나 모든 것들이 더 약해지기 전에 이런 자주 국가에 대한 스스로 이제 강한 군사 이런 부분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이 다음에 앞으로 더 다시 만들어 나가기도 힘들 것이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전처럼 역사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요. 위치가. 이게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러시아도 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요? 먹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가 다 좋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가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자본주의라죠. 이런 자본주의 역시 개인에 대한 존중을 무시하고 자유죠. 이런 자유를 무시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면은 물질 만능주의만을 수용하고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행복이 뭐죠? 돈입니다. 돈. 어느 순간에 참 돈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봅니다. 미국을 이제 작가가 얘기했을 때 미국은 가장 중요한 게 첫째는 사람들이 건강, 두 번째가 대인관계, 가족관계,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안정, 돈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뭘 먼저 생각하는 겁니까? 이 돈이 먼저 이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대안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일까 했을 때, 이제 작가는 한국이 지난 몇십 년간 보여준 놀라운 기적과 회복력이 어떻게 해요? 그 답이 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아직까지 우리는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장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바뀐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전에 이제 월드컵이죠. 히딩크 감독이 있을 때 그때 보면은 항상 일본 사람들은 똘똘똘 뭉치는 힘이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 개인적인 성향은 강한데 한데 그때 어떻게 해요? 응원했을 때 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사람들의 어떻게 해요? 뭉치는 힘이. 그러면서 우리가 참 뛰어난 이런 지도자만 잘 만나면 다시 일어설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하고 어떻게 해요? 살아남는 힘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로 가는데 이런 작은 헌신이 어떻게 해요? 큰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